여러분, 만약 32살 꽃다운 나이에 쓰레기 더미에서 갓난아기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아이를 거두는 순간 남들 다 가는 시집도 못 가고 내 청춘은 송두리째 날아갈 게 뻔한데 말이죠. 그것도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피덩이 아기를 위해서 말이죠. 여기 자신의 미래와 맞바꿔 죽어가던 피덩이를 살려낸 바보 같은 여자가 있습니다. 시장통에서 억척스럽게 국밥을 팔며 키워낸 내 아들이 알고 보니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유일한 핏줄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8년 뒤 촌스러운 식당. 아줌마가 된 그녀 앞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두른 아이의 친엄마가 나타납니다. 당신이 내 아이를 훔쳐갔어?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재벌. 친모와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새끼다라고 맞서는 양모. 동갑내기 두 여자의 피 말리는 운명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서울 변두리 시장 골목 끝자락에는 영순네 백반이라는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주인인 영순 씨는 당시 32살 한창 꾸미고 싶고 사랑받고 싶을 나이였죠. 비록 부모님 일찍 여의고 물려받은 빚 갚느라 손에 물 마를 날 없었지만 영순 씨는 시장통에서 알아주는 꽃순이였습니다. 뽀얀 피부에 보조개가 쏙 들어가는 웃음이 얼마나 예쁜지 국밥 한 그릇 먹으러 왔다가 영순 씨 얼굴에 반해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 총각들도 꽤 있었더랬죠. 주변 상인 아주머니들은 볼 때마다 성화를 부렸습니다. 아이고, 영순아, 국자가 내 남편이냐? 그만하고 이제 시집 가야지. 저기 쌀가게 김씨 아들이 너 좋다고 난리더라. 그럴 때마다 영순 씨는 수줍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아줌마도 참. 빚 다 갚고 가게 좀 늘리고 나서요. 내 짝이 어딘가 있겠죠. 하지만 영순 씨의 마음 한구석에도 외로움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식은 밥을 물에 말아 먹을 때면 나도 남들처럼 알콩달콩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시리곤 했으니까요. 운명의 그날은 유난히도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던 1월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다음날 장사할 깍두기를 담그느라 자정이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온몸이 파김치가 되어 쓰레기 봉투를 양손 가득 들고 뒷골목 쓰레기장으로 향했죠.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리는 어두운 골목은 지나가는 고양이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적막했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전기장판에 몸을 지지고 싶은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하던 영순 씨. 그런데 쓰레기 더미에 봉투를 던지려는 찰나 그녀의 귀에 기이한 소리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으응, 엥, 바람소리인가 싶어 무시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도 가냘프고 규칙적인 분명한 생명의 신호였습니다. 영순 씨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자신의 발밑, 악취가 진동하는 검은 비닐봉투산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며 쓰레기 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묻은 봉투들을 걷어내자 가장 깊숙한 곳에 꽁꽁 묶인 검은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이상한 예감에 숨이 턱 막혀왔지만 영순 씨는 홀린 듯 그 봉투에 매듭을 풀었습니다. 아니, 매듭이 너무 꽉 묶여 있어 급기야는 이빨로 비닐을 물어뜯어 찢어발겼습니다. 봉투가 찢어지고 그 안을 들여다본 순간 영순 씨는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피와 오물이 묻은 신문지, 뭉치 속에 탯줄도 채 끊기지 않은 갓난아기가 파랗게 질린 채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 엄동설 안에 실오라기 하나 없이
쓰레기 취급을 당하며 버려진 핏덩이라니요. 아기는 이미 울 힘조차 없는지 입만 벙긋거리며 가늘게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미쳤어, 미쳤어. 어떤 천벌받을 인간이 이런 짓을. 영순 씨는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입고 있던 두꺼운 패딩 점퍼를 벗어 아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기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했지만 그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가씨, 이 상태면 병원에 가도 힘들 것 같은데. 일단 보호소로 인계는 하겠지만. 경찰관의 말에 영순 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보호소로 가면 이 약한 것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따뜻한 엄마 품도 없이 차가운 시설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 짧은 순간 영순 씨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아이를 내가 거둔다면? 나는 이제 겨우 32인데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애 엄마 소리를 듣게 될 텐데 결혼은커녕 미혼모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내 인생, 내 청춘, 내가 꿈꾸던 평범한 행복은 이제 끝장나는 것이다. 이성이 경고음을 울리며 도망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품에 안긴 아기가 기적처럼 눈을 뜨고 영순 씨의 옷자락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영순 씨의 심장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영순 씨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경찰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못 보냅니다. 내가 키울게요. 내가 이 아이 엄마 할게요. 그것은 32살 영순 씨가 세상과 맞서기로 결심한 위대하고도 무모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순 씨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가게 한쪽 쪽방에는 아기 요람이 생겼고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 대신 비릿한 분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수고는 예상보다 훨씬 매서웠습니다. 아니, 영순이 쟤 밖에서 애 낳아온 거라며? 처녀가 무슨 애가 있어? 총각들한테 꼬리치더니 그럴 줄 알았어. 애 아빠는 누군지 아나 몰라. 뒤에서 들려오는 비수 같은 말들에 영순 씨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보란듯이 아기띠를 메고 나와 씩씩하게 국밥을 날랐습니다. 은우라고 이름 지어준 이 아이,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새끼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모도 참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영순 씨는 40이 되었습니다. 고된 육아와 식당 일로 허리는 휘고 손마디는 굵어졌지만 은우는 영순 씨의 헌신 덕분에 시장통의 보물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은우에게는 남들은 모르는 기가 막힌 재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번 맛본 맛은 절대 잊지 않고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절대 미각이었습니다. 은우가 7살 되던 해 영순 씨가 끓인 국을 맛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죠. 엄마, 오늘 육수에 무가 덜 들어갔어. 그리고 소금 대신 새우젓을 반 스푼만 넣어봐. 처음엔 아이 장난인 줄 알았지만 은우 말대로 했더니 국물 맛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깊고 시원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은우는 영순 씨의 꼬마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달려와 고사리 손으로 재료를 다듬고 자신만의 비법 양념장으로 반찬을 만들어냈습니다. 은우가 만든 비빔국수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고 점심시간이면 영순네 가게는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는 대박 맛집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영순이가 시집 못 간 대신 하늘이 복덩이를 내려줬다며 칭찬했지만 영순 씨는 은우의 뛰어난 재능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내 욕심에 남의 귀한 자식을 이 좁은 시장 바닥에 가둬두는 건 아닐까? 진짜 부모는 어떤 사람들일까? 그러던 어느 날 은우의 마약, 비빔국수 소문은 SNS를 타고 퍼져나가 서울 시내의 한 유명 식품 기업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기업의 대표인 최서연은 최근 신제품 개발에 난항을 겪으며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시장통에 천재 미각을 가진 꼬마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좁은 시장 골목을 비집고 들어와 멈춰 섰을 때 상인들은 웅성거리며 구경을 나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서연은 영순 씨와 동갑인 40살이었지만 전혀 다른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단발머리, 몸에 딱 맞는 명품 정장, 그리고 꼿꼿한 자세까지. 고단한 삶에 찌든 영순 씨와는 정반대로 서연은 우아함 그 자체였습니다. 서연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낡은 식당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여기 비빔국수 하나 주세요. 이 꼬마가 만든 걸로요. 서연의 주문에 은우는 익숙한 솜씨로 국수를 비벼내갔습니다. 서연은 젓가락으로 국수를 한 입 맛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지며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맛은 8년 전 자신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입덧을 가라앉혀주던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해주던 바로 그 맛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그 오묘한 맛을 이 어린아이가 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은우를 불렀습니다. 얘야, 이리 좀 와볼래? 너 이 맛 누구한테 배운 거니? 은우가 가까이 다가와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돌리는 순간 서연의 시선이 은우의 목덜미에 꽂혔습니다. 오른쪽 귀 뒤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색 반점. 서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집안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유전적인 특징이었으니까요.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은우의 어깨를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준우야, 너 준우 맞지? 세상에 살아있었어. 내 아들이 살아있었어.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영순 씨는 쟁반을 떨어뜨리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당신 뭐야? 누구 허락 없이 남의 자식 몸에 손을 대. 영순 씨는 은우를 낚아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서연을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쏘아붙였습니다. 서연은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영순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남의 자식? 이 아이 내 아들이야. 8년 전에 잃어버린 내 핏줄이라고. 당신이 유괴했지? 내 아들 훔쳐서 여태껏 숨겨놓고 있었던 거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영순 씨는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유괴? 말이면 다인 줄 알아. 8년 전 엄동설 안에 쓰레기 봉투에 담겨버려진 걸 거둔 게 나요. 탯줄도 안 뗀 핏덩이가 얼어 죽어갈 때 당신은 어디 있었소? 영순 씨의 피 맺힌 절규의 가게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8년 전 남편의 내연녀가 후계자 자리를 탐내 갓 태어난 아들을 납치해버렸고 범인은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 자백을 했던 끔찍한 과거. 죽은 줄로만 알고 가슴에 묻었던 아들이 바로 이 시장통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땅을 치며 통곡했고 영순 씨 역시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앞에 있는 저 화려한 여자가 진짜 엄마라니. 나는 가진 것 하나 없는 노처녀 국밥집 주인인데 저 여자는 대한민국 최고 재벌이라니. 이 싸움은 시작부터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걸 영순 씨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내 청춘,
내 인생 다 바쳐 키운 내 새끼를 이제 와서 뺏길 수는 없는데 현실은 너무나 잔인하게 영순 씨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매일같이 가게로 찾아와 은우를 데려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대한민국 최고 식품 기업을 물려받을 후계자라고. 이런 구정물 나는 시장 바닥에서 국수나 말게 할 수 없어. 서연은 영순 씨 앞에 두툼한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키워준 수고비는 섭섭지 않게 넣었어. 이거 받고 떨어져. 내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그 말에 영순 씨는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순 씨는 돈 봉투를 집어들어 서연의 얼굴에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돈, 내 20대, 30대 청춘 다 바친 값을 돈으로 매기겠다고? 당신 눈엔 자식이 물건으로 보여? 당장 나가.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영순 씨는 은우가 잠든 모습을 보며 홀로 숨죽여 울었습니다. 서연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기 때문입니다. 은우는 천재야. 내가 데리고 있으면 평생 국밥집 아들로 살겠지만 저 여자한테 가면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수 있어.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을 위해서 놓아주는 게 맞는 게 아닐까? 영순 씨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며칠 뒤 영순 씨는 은우의 짐 가방을 싸서 가게를 찾아온 서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은우는 영문을 모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나 어디가? 영순 씨는 은우의 눈을 피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우야, 저 아줌마 따라가. 저분이 내 진짜 엄마야. 거기는 집도 크고 맛있는 것도 많대. 가서 큰 요리사 돼서 잘 먹고 잘 살아. 엄마는 안 가. 엄마는 이제 혼자가 편하다. 너 키우느라 내 청춘 다 갔어. 이제 나도 내 인생 좀 살자. 그러니까 제발 가. 영순 씨는 은우를 억지로 서연의 차 쪽으로 밀쳤습니다. 거짓말로 아이를 떼어내야 하는 어미의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영순 씨의 속은 이미 새까맣게 타들어가 재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서연의 손에 이끌려 고급 세단에 타려던 은우. 차 문이 열리자 은우는 갑자기 멈칫하더니 서연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영순 씨에게 달려와 와락 안겼습니다. 은우 싫어. 나는 안 가. 거짓말쟁이. 엄마가 나 사랑하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왜 거짓말해? 은우는 영순 씨의 허리춤을 꽉 잡고 놓지 않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씩씩대며 소리쳤습니다. 아줌마가 진짜 엄마면 나 쓰레기통에 있을 때 어디 있었어요? 내가 추워서 울고 있을 때 나 안아준 건 우리 엄마예요. 나 똥 기저귀 갈아주고 업어 키운 건 우리 엄마라고요. 8살 아이의 뼈 때리는 외침에 서연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던 자신의 오만함. 낳았다는 권리 하나만 믿고 지난 8년의 세월과 사랑을 무시하려 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영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거친 얼굴, 낡은 앞치마, 구분 등. 하지만 은우를 안고 있는 영순 씨의 모습은 그 어떤 명품을 두른 자신보다 훨씬 더 빛나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다가와 영순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어머니 자격은 낳은 제가 아니라 지켜준 당신에게 있습니다. 서연의 눈물에 영순 씨도 함께 울며 서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싸움의 끝이자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알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장통 영순네 가게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연은 은우를 억지로 데려가는 대신 영순 씨 가게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가게는 최고 식품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최신식 주방을 갖춘 깔끔한 식당으로 리모델링 되었고 천재 소년의 기적 맛집으로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죠. 은우는 여전히 영순 씨 곁에서 학교를 다니지만 방과 후에는 서연이 지원하는 요리 영재 수업을 받으며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서연이 명품 옷을 벗어 던지고 앞치마를 두른 채 가게로 내려옵니다. 언니, 오늘은 깍두기 담그는 날이죠? 제가 못 썰게요. 아이고, 사장님이 이런 거 하시면 어떡해. 손 다쳐요. 동갑내기 두 여자는 이제 은우 엄마와 은우 이모가 되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은우는 두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영순 씨가 끓인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가운데 두고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은우가 영순 씨 숟가락에 고기를 올려주고 서연의 숟가락에는 두부를 올려주며 해맑게 웃습니다. 엄마, 이모, 많이 먹어. 내가 나중에 더 맛있는 거 해줄게. 쓰레기 더미에서 피어난 가냘픈 생명이 한 여자의 희생과 또 한 여자의 참회를 통해 가장 아름다운 가족이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 피보다 더 뜨겁고 진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온기가 아닐까요? 오늘 밤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잡아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